베이징 텅텅텅이라 유령 사무실 넘쳐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중국 베이징 사무실 공실률 20.4%. 와, 엄청나죠? 쉽게 말하면 건물 5채 중에 한 채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건물 5채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탁 보면 5채는 나오잖아요. 그죠? 5채 중에 한 채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중국의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상황이 중국의 경제에 최악의 국면으로 간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공실률이 2019년만 하더라도 12.7%였거든요. 2021년에 15.0%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2023년에는 와우 20.4%까지 올라갔습니다. 20.4%까지. 진짜 충격적이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붕괴하고 있는지 아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이징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베이징만 이러면 다행인데 베이징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일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도시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일선 대도시 공실률을 보면 베이징이 20.4%죠. 상하이도 20.3%,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선전은요 28.9%예요. 충분한 엄청나죠. 광저우도 17.7%고요. 이 정도면 중국이 지금 여러분 유령 사무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말입니다. 중국이 상황을 이게 반전시킬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최악의 상태가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 정도면 말입니다. 사실 중국은 돈을 지금 엄청 풀잖아요. 이게 돈을 풀어서 될 일이냐? 글쎄요. 돈을 풀어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돈을 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태가 쉽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베이징의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여기에 쇼핑가 중에 스마오텐제라고 있습니다. 스마오텐제. 스마오텐제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명동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문을 닫을 정도면 전부 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찬바람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얼씬해서럽잖아요. 이게 쇼핑센터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쇼핑센터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졌다 전멸했다 이런 얘기가 안 됩니까? 1층은 그나마 말입니다. 띄엄띄엄이라도 사람이 다닌다고 해요. 그러나 2, 3층은요 아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아니 1층에 요 보시면 세포라입니다. 세포라 편집샵이거든요. 아마 세포라 자체가 뷰티 편집샵인데 규모도 크고 굉장히 잘 돌아가던 그런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망했어요. 문을 닫았잖아요.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2층에는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상황 진짜 공실률이 장난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중국도 여전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저는 우리 경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살려고 저가 파상 공세를 전 세계에다 뿌리면서 망한 기업의 제품을 갖다가 떨이로 마구마구 밀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을 혼란을 주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 내수가 무너졌으니까 이게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반대로 저가 파상 공세로 한국 시장을 잠식해 버리니까 우리는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 사중고를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출을 해야 될 물량을 수출을 못하는 데다가 저가가 대한민국에 썰물처럼 밀려와서 대한민국 산업까지도 지금 위태위태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점점 꼬여갑니다. 지금 베이징에도 말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된 건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망하니까 내수 경기가 완전 위축이 돼 가는 겁니다. 돈을 뿌려도 예상보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유령 사무실 넘친다 이런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중국의 대도시 베이징, 상하이, 심천, 광저우 모두 말입니다. 불황의 늪에 빠졌고요. 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익사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상황이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기를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중국의 주택가격을 보면 2023년 12월에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4%예요. 2022년이에요. 5월에 마이너스 0.1%로 떨어지더니요. 2022년 5월 그때부터 2023년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정부는 말입니다.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까지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대출금리를. 그래서 3.95%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대출받아서 집 사라 하는데도 중국의 소비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출받아서 집 샀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계속해서 진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것은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2월에 이게 50m로 떨어졌습니다. 50m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49.0까지 떨어졌는데 1월에 49.2, 2월에도 49.1이에요. 여전히 중국의 제조업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에 49.1이라는 것은 이거 충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그동안 얼마나 풀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돈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채권 발행해서 지방 정부에도 돈을 많이 뿌려줬습니다. 여기에다 은행의 지급 준비 비율을 10%까지 역대 최저로 낮췄어요. 여기에다가 LPR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5%포인트라는 아주 획기적인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3.95%거든요. 그런데도 제조업이 안 살아난다. 제조업이 안 살아나잖아요. 제조업이 안 살아나면 저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돈을 뿌리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제조업이 안 살아나는 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동산의 재앙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로 점점 확산이 되면서요. 중국 경제는 점점 바닥을 치고 들어간다. 지금 작년에 말입니다. 4분기에 5.2% 성장하고 작년 전체적으로도 5.2%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올해 가능할까? 올해는 뭐 중국 정부는 5% 정도 목표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할까? 이것은 시장에서 더 봐야 됩니다.
도심 곳곳에 말입니다. 유령 빌딩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까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면 이게 앞으로 될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문 닫는 카페나 뷰티샵이 늘어나고요. 매장에는요. 손님을 기다리는 점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중국의 경제 지금 예상보다가 더 어렵다. 돈 풀어서 어떻게 하든 경기를 막으려고 하나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 경제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꼬여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꼬여가면 말입니다. 전체는 저는 굉장한 위기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국에 대한 걱정 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거든요. 아닙니다.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 경제를 한 치 앞을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서는요. 경제를 한 치 앞 빨리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 자체에 저는 바닥이 무너지는 것 이거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결국은 정부가 자금을 풀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 와중에 환율의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빠져나가서 위험하다 중국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뿌리면 결국 말입니다. 환율이 자꾸 치솟고요.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더 많이 탈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도 꼬꾸라질 가능성 높고요. 때문에 우리는요. 중국에 대한 미련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도라는 그런 대체제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